자, 황슈타인입니다. 오늘은 교사가 될 수 있는 시험 임용고시 1차 발표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교사를 꿈꿀 수도 있고, 대학생들이 이제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각기 다른 이제 임용고시 과목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이제 중등학교 교사죠. 이제 그거를 주제로 지금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단순하게 이제 학생들은 선생님 되기에 얼만큼 어려운가요? 선생님 되기에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학생들한테 또는 일반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 나름대로 좀 분석을 조금 해봤습니다. 이제 가장 분석을 했을 때 일반적인 수치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경쟁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경쟁률. 교사가 되는 방법 중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은 2급 전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공립학교 기준으로요. 공립학교 임용고시를 치게 되는 이제 전제 조건이 2급 그 전공 과목에 2급 전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각 지역, 여러 가지 지역이 있을 거고, 각 여러 가지 과목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과목 중에 2급 전교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사범대학교를 나오거나, 아니면 그 관련 전공에 교직 이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 전공에 교육대학원, 사범대학에 있는 교육대학원을 이수를 해서 2급 전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에 어찌됐든 그런 자격증을, 2급 전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험을 칠 수 있을 때 어떤 지역에 얼마만큼, 몇 명 뽑는데 얼마만큼 모였느냐, 쉽게 말하면 경쟁률이 얼마 정도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수치가 어려움의 척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물론 이제 혹자는 이러겠죠. 그 경쟁률만 가지고 그 과목이 어렵다 쉽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과목에 그 사범대학이나 또는 어떤 일반 과의 대학을 갔을 때, 대학도 이제 서울대부터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그 대학을 들어갈 때 있는 성적의 커트라인이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우수한 대학에 갔을 때 임용고시도 상대적으로 합격할 확률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계적으로는요. 물론 이제 하위권 그 대학에 가서 임용고시를 합격할 수 없냐, 그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상위권 대학에서 임용고시를 이제 시험을 시작을 해서 붙을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한 2개년 정도의 그 경쟁률을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목별 경쟁률을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국립중등 임용시험 지역별 최종 접수 현황 및 경쟁률에 대한 건데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일반사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지역별로 서울, 경기 쭉 다 있고, 이제 합계가 나와 있죠. 저는 이제 합계, 전체 지역마다 편차가 좀 있을 수 있고, 도심지가 좀 더 많을 수 있고요. 이제 그런 편차가 좀 있긴 한데, 전체만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2021학년도 이제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17대 1이 나왔네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12대 1, 물리는 7.5대 1입니다. 제가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물리랑 지구과학은 블루오션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경쟁률 봤을 때 화학도 조금 올해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었네요. 생물이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생물이 좀 높고 지구과학이 6.9대 1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물리교육과 또는 물리를 가르칠 수 있는 전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전국 따져봤을 때 올해는 7.5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이제 전교사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일반 사회 쭉 있으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알았는데, 쭉 보시면 어느 정도 높은 과목은 한 10몇 대 1, 그리고 낮은 과목은 제가 봤을 때 이 기술 과목이 전국 평균 3대 1이거든요. 3대 1이면 중등 그 임용에서는 경쟁률이 굉장히 낮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대학 입시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또는 이제 이공계
중에서 혹시 교사를 꿈꾸고 있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과목 중에 나는 뭐 특정한 과목 말고 무조건 교사가 되고 싶은데 난 이공계에 조금 관심이 있고 좀 많은 친구다라고 한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기술교육과를 지망하는 것도 나중에 교사 되는데 그렇게 크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어려움은 조금 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분석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것을 보면 엄청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전기도 있고 전자도 있고 기계, 이 뒤부터는 소위 말하면 특성화 고등학교나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이제 해당하는 그러한 전공 과목입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교육과정에 굉장히 다양한 거기 특성에 맞는 전공을 가진 그 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교사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여기 보면 전기과는 올해는 10대 1 정도, 전자과는 6.6대 1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과, 전자과는 저는 이제 한국교원대학교 출신인데 저희 학교에는 이러한 그 특성화고에 해당하는 전공과 과목이 이제 개설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충남대학교하고 안동대학교에 이제 이러한 그 전기, 전자, 통신 또는 기계과 관련된 그 전공 교육학과를 졸업을 해서 이제 임용을 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전공 과목을 이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물리다 보니까 중학교는 거의 다 이제 갈 수가 있고요. 경북 도내에 있는 이동을 할 때. 그리고 고등학교는 이제 물리교과에 TU가 있는 학교는 제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런 전공 과목을 가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나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국한이 돼서 만약 기계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한다 그러면 기계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로만 가야 된다라는 게 조금 단점이 될 수는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기계과 전공을 하면서 교사의 꿈을 키우신다 그러면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면 제 첫 학교가 한국원자력 마이스터 고등학교라서 기계과하고 전기과가 개설이 되어 있는 학교라서 기계과 출신 선생님들, 전기전자통신과 선생님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다른 국어, 영어 여기 보시면 올해 기준 봤을 때 국어는 지금 경북 16대 1 막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경쟁률이 조금 낮거든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왜냐면 2015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국어, 영어, 수학의 그 시수가 줄어들고 다른 정보나 여타 다른 과목의 시수가 늘어나면서 국어, 영어, 수학의 경쟁률이 더 올라갔죠. 왜냐면 졸업자들은 그대로 있고 TO는 줄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나. 보통 중등학교 임용고시 합격할 때 시간을 보통 이제 3년이라고 보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진짜 특출나고 뛰어난 사람 같은 경우는 초수의 단번에, 사실 이제 이런 경쟁률들은 엄청난 능력자들한테는 사실 무의미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얘기를 할 때 국어가 만약에 여기 20대 1이고 보시면 서울 국한했을 때 지구과학이 6.2대 1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본다 그러면 사실 21대 1이 1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정도지 않을까. 이제 동일한 과목이 아니긴 하지만 동일한 전공의 그러한 그 2급 전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힘들고 어렵다. 상대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관점을 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4년 뒤에, 대학을 가면 여학생 같은 경우는 4년 뒤에 졸업을 해서 임용을 치게 될 거고, 또는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군대 1년 반, 2년을 빼고 한다 그러면 한 6년 뒤에 임용을 쳐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임용 경쟁률이 이러한 수준이다. 과목별 경쟁률 특성이 이러한 수준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조금 알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사실 중등교과의 TU가 조금 들쑥날쑥한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그 각 지역마다 그 해마다 그 TU의 편차가 굉장히 클 수도 있고요. 2020학년을 한번 볼게요. 2020학년 같은 경우는 위에 여기 과목이 돼 있고
여기 2020학년, 2019학년, 2018학년도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세요. 경쟁률 17대1, 평균 경쟁, 전국 평균 경쟁률 29년도는 24대1, 8년도는 23대1. 수학 같은 경우는 13대1, 거의 19대1, 18대1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물리 같은 경우는 제가 상대적으로 블루오션이다. 제 전공이 물리인데 상대적으로 블루오션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경쟁률이 10을 넘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이제 10을 넘는 경우가 있긴 한데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화학, 생물은 상대적으로 물화 생지 중에 생물이 가장 경쟁률이 높죠. 근데 제가 이제 물리 전공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물리 어렵지 않느냐? 물론 그렇죠. 과목 특성상 물론 이제 조금 시기나 뭐 이러한 것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리를 좀 딱딱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려워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좋아하고 물리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이 물리 교육과에 와서 물리 전공을 하고 물리 교사가 되는 것은 다른 그 전공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경쟁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수월하다라는 얘기를 더 드리고 싶고요. 여기 옆에 전 개인적으로 수학 13대1, 뭐 19대1 평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것보다는 물리가 조금 더 쉬운 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쭉 보시면 경쟁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술교육과는 대대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죠. 다른 중등의 전공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공과가 되겠죠. 기계금속 5.6대1, 5대1, 4.7대1, 전자과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도 마찬가지로 5대1에서 6대1 정도 사이. 근데 지역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전국 평균 경쟁률이 한 6대1 정도 수준이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선생님 이번에 이제 제가 대학을 간다라고 했을 때 4년 뒤 또는 남자 같은 경우는 6년 뒤에 이게 TU가 많이 날지 적게 날지 어떻게 추측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어떠한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좀 추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조금 가능하겠죠.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그러한 값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경쟁률의 값이 사실은 이제 보세요. 여기는 이제 올해 이제 실제 응시율이거든요. 여기서 2021 19, 18년도에 있는 경쟁률이 사실 지원 대비, 모집이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 대비 경쟁률인데 사실 이제 정확하게는 여기서 한 10%에서 20%를 좀 빼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제 물리 같은 경우는 6.5대 1이다 한다 그러면 10% 빼면은 약 한 6대 1, 5.7대 1, 5.8대 1 이 정도 되는데 한 10%에서 20% 정도를 빼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사실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그 임용고시 지원 기간이 있는데 이게 한 지역만 이렇게 응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복 응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내가 경북 여기 이제 경상도 지방 같은 경우는 경북 쓸까 대구 쓸까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 다 응시를 해놓고 경북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경북에만 시험을 치러 가면은 대구에 있는 그거는 지원 인원에는 잡히고 응시 인원에는 안 잡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응시율은 무조건 지원 인원 대비 낮습니다. 접수 대비.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거의 다 한 10% 이상 다 빠졌죠. 15% 많이 빠진 데는 한 25% 4분의 1이 날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날아가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각 인원 경쟁률에서 한 10%에서 15% 정도는 빼야 된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런 기술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경쟁률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이게 거의 실 경쟁률이긴 한데 한 자릿수 경쟁률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왜냐면 보통 2년 3년 하는데 3번 정도 해가지고 한 자리 경쟁률이라면 충분히 합격선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시험이라는 게 임용고시라는 게 말 그대로 고시거든요. 자기만의 스타일과 자기만의 노력이 다 상대적인 거라서 내가 정말 노력을 했는데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광주를 썼는데 경쟁률 다른 데는 다 한 4대1, 5대1인데 재수가 없어서 광주가 한 20대1, 30대1 떴다.
그러면 그 임용고시 시험 치는 그 한 반에서 1등만 남고 나머지는 다 탈락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시험이라는 게 이제 사실 이렇게 통계적으로 경쟁률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통 개인적으로 얼마나 이제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가 조금 위험 요인이죠. 그래서 그럴 것이 이제 역대적으로 제가 나무위키에서 좀 재미난 그 표를 봤는데 이걸 보시면 제가 06학번이거든요. 제가 06학번인데 제가 06학번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그 대학교 4학년 임고생 형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02학번 선배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씨 이거 막 욕을 하면서 이건 열심히 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막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때 07년도 임용에 물리가 전국에서 42명밖에 뽑지 않았어요. 그 선배가 이제 그럴만하죠. 요즘에는 뭐 보통 보시면 물리가 보통 보시면 올해 131명 뽑았거든요. 131명에 7.5대 1 평균 경쟁률 7.5대 1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졸업자는 이제 거의 비슷하다라고 쳤을 때 42대 1이면 보통 130명대가 7.5대 1이니까 2배 더 넘죠. 거의 3배, 4, 30, 3배 더 넘죠. 그러니까 7, 3, 21, 21대 1, 전국 평균 경쟁률이 한 20에서 25대 1 정도까지 치솟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제 기억에 그 선배가 인천에 딱 한 명 뽑았을 때 썼는데, 아마 경쟁률이 그때 제가 알기로 한 30대 1, 40대 1 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막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욕을 막 하세요. 그랬는데 결국 그 선배는 한 명 뽑는데 자기가 합격해가지고 가긴 갔거든요. 정말 잘하는 선배였던 걸로 그랬으니까 합격해서 갔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이때 시험 쳤다 그러면 저는 이제 뭐 합격 못했겠죠. 왜냐면 제가 수석을 해야 합격을 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합격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시험 쳤을 때도 수석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처음에 12년도에 한번 떨어지고 13년도에 이제 붙어가지고 왔는데 제 수준이 이제 이 정도 112명 정도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해서 붙을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지역마다 편차는 좀 있거든요. 이 시험이라는 게 조금 힘들다라고 이제 얘기는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어떤 시험이든 9급 공무원 시험이든 7급 공무원 시험이든 5급 공무원 시험이든 뭐 어떤 시험이든 사실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이어서,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는 대학교 갈 때 물리교육과가 나중에 임용고시 칠 때 경쟁률이 몇 대 몇이야, 어느 정도 공부하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붙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보지 않고 대학을 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안내가 어느 정도 필요는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6년 뒤에 임용고시 TU가 어느 정도까지 날까? 현재 수준하고 비교해봤을 때, 2011년 수준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느 정도가 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제 이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임용 TU를 내는 게 그 과목에 퇴직하시는 선생님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최저 이 정도는 필요하다, 신규 교사가 그런 식으로 내기 때문에 퇴직자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퇴직하는 이제 58년생 정도, 올해가 58년, 59년 정도에 되시는 연생을 가지시는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퇴직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인구수 대비 퇴직자 수도 비례할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이게 이제 위키백과 대한민국 인구, 연도별 인구 추이거든요. 출생자 수 얘기해봤을 때, 이제 58년, 59년 얘기해봤을 때, 이게 이제 그 해에, 올해는 만약에 58년 퇴직을 하신다고 본다 그러면 이 인구의 퇴직자 수가 비례하기 때문에 올해의 임용 TO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추이가 보면은 거의 100만 명 정도 수준이 한 70년대, 71년대까지 쭉 한 10년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추어 생각해본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년 뒤에도 퇴직자 수는 거의 비슷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뒤에 쭉 내려가 보세요. 이게 출생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쭉 보면 90년대, 80년대 해서 60만 명대 내려와가지고 90년대 살짝 늘다가 쭉 2000년대 들어와서는 40년대,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뭘 의미하냐, 이게 이제 학생 수를 의미를 하거든요. 58년생이라고 한다 그러면
퇴직 교사 수에 어느 정도 비례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2000년대 그 수는 사실 학생 수를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대 정도까지는, 지금은, 예전에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막 33명, 35명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한 반의 학생 수를 계속 줄이는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반은 그대로 있을 때 학생 출생자 수가, 인구 수가, 출생자 수가 줄어도 반의 그 수를 좀 차감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아마도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없어지는 학교도 많아질 거고, 반 개설이 저희 경북 같은 경우는 한 20명을 한 반으로 기준한다 그러면 그 미니멈 숫자가 있습니다. 뭐 한 반에 13명, 최소 13명 이상이 돼야 한 반을 개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인구 수가 너무 출생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 반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TO도 줄어들게 되죠. 교사가 필요한 반의 개수하고 교사의 그 수요하고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딱 뭐 어떻게 정확하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현재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봐서 반의 개설 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학교도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아마도 이 지금 현재 나오는 TO, 과목마다 다 차이는 있을 거예요. TO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줄어드는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확답을 못하는 게, 개정교육과정, 교육과정이 조금 사회 변화에 따라서 조금 바뀌어버리게 되면 사실 교사 수급도 그거에 맞춰서 바뀌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6년 정도만 예착을 한다 그러면 2000에서 6년 뒤면 한 64, 65년, 한 100만 명 수준이니까 퇴직자분들은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있을 거고, 지금 2002년도가 고3, 거의 비슷하게 갈 거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리나 지구과학이 경쟁률 관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수월한 편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쟁률로만 따지면 기술과가 짱이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말해주고 싶네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나는 수학 선생님이 하고 싶어, 난 영어 선생님을 무조건 할 거야, 나는 역사 선생님, 설민석 같은 역사 선생님 무조건 할 거야, 그런 확고한 목표, 확고한 신념이 없고 나 그냥 교사 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어떤 과목의 교사가 되는 거 말고 그냥 교사가 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가장 상대적으로 수월한 그런 거는 기술교육과에 들어가서 기술 전공을 해서 임용을 치는 게 가장 빠른 선택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너무 길었는데, 지금 고등학생, 교사가 되고 싶은 이제 사범대학이나 이런 교사를 꿈을 가지고 대학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